네, 한 나라의 경제를 좀먹는 산업 스파이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산업 스파이가 전년 대비 29% 증가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기업의 이윤 창출은 물론이고 존폐까지 위협하는 이 기술 유출 범죄를 막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 시간 최양호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 모시고 산업 스파이의 실태와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해 산업 스파이 적발 실적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이 29%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다라고 하는데 먼저 평론가님, 산업 스파이가 급증하는 이유, 산업 스파이에 대한 정의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엘빈 토플러가 예. 엘빈 토플러의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권력 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21세기 최대 호황의 산업 중에 하나가 산업 스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되고 경제력과 기술력이 국가 안보와 국가의 이 복지 형태를 가져가는 큰 근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 정보만 취급하던 정보기관들이 사실 이런 거에 일단 밑자락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모든 것이 글로벌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을 할 때도 한 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생산은 여기, R&D는 저기서 하니까 기술 유출을 하더라도 이거를 딴 데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또 USB 뭐 이 저장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국제법적으로 산업 스파이에 대한 규범이 없습니다. 특허에 대해서는 굉장한 제재와 규범들이 있지만 굉장히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단숨에 얻을 수 있는 또 그거에 대한 또 보상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또 강력한 이 제재가 없는 한 이거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하면 우습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분야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변호사님, 과거에도 이런 산업 스파이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최근에 늘어난 이유, 이 수사기관,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어떤 수사, 그러니까 산업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섰겠죠. 제가 볼 때는 산업 스파이가 최근에 급증하게 된 이유는 할만하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부담할 만하다. 최근 산업 스파이들 발생하는 유형을 보면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이직이나 창업 과정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결국 중소기업 다니다가 그만둘 때 정보 유출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이직자들이 꼽는 가장 주요한 이직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낮은 임금, 고용 불안 아니에요.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불투명한 회사에 내 젊음을 걸 수 없다. 뭔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건데 실제 뭐 감수해야 될 만한 위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영업상 비밀과 그로 인한 손해를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또 이 영업상 비밀이라는 게 뭐냐? 우리 판례가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을 해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고 입사 시에 뭐 준수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상 비밀을 보존하기 위한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비밀로 또 인정을 해주지 않고요. 손해라는 것도 입증이 어려운 게 내가 이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영업상 비밀로 인하여 수익이 줄어들었다. 인과관계 확정이 곤란한 거죠. 따라서 비밀 유출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제재가 미비하다 보니까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보통 어떤 기술들을 어디로 빼돌리나요? 지금 이제 전기, 전자, 그다음에 통신, 정보통신, 정밀기계 이런 것들이 주로 되다가 최근에는 정밀기계가 제일 34%로 제일 올라갔는데요. 이게 이제 합법화된 이 기술 유출이 생겨버렸어요. 뭐냐면 적대적 M&A를 들어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하이디스 아시겠죠? 현대전자 옛날에 거기서 LCD만 만들던 그 부분을 스피노프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삽니다. 근데 거기서 LCD 차세대 공정 기술을 다 빼고서 그 BO이라는 중국에서 샀는데 그걸 다 취득하자마자 대만에다 팔아버립니다. 대만 애들은 그러다가 대만 애들도 거기서 기술을 또 한 다음에 지금 한국에 그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지금 노동자들이 많이 그런 거 뭐 데모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쌍용 자동차 그렇죠. 지금 펜텍이 외국에 팔렸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선 이 통신에 관한 기술이 특허가 3,000건이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술 유출입니다. 이제는 뭐 합법적으로 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인력을 갖고 온다든가 기술 거래를 해서 이렇게 뭐 한다는 거 그거는 불법적일 수가 있지만 이제는 대놓고 하는 기술 유출들이 막 성행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통신기술 이외에도 지난해 산업 스파이 사건 중에 가장 큰 걸 보면 좀 미얀마의 포탄 기술을 넘긴 사건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미얀마가 북한에 이제 좀 어떤 정보를 제공했던 이런 나라였는데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북한에까지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 105mm 저 곡사포 그 포탄에 대한 뭐 제조, 사용 그런 걸 다 했는데 미얀마 국방연구소에서 이 기술을 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먼저 수출하기 전에는 정보 국정원이나 이런 데 허가를 받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갔다가 됐는데요. 미얀마가 뭐 북한 남한하고 친소 관계를 따지면 북한에 훨씬 더 그리고 국방연구소라는데도 자기네 수익을 위해서 그거는 분명히 넘어갔을 것이라는 게 99% 지금 뭐 확증적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우리 기술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의 목줄을 재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겠네요. 자, 변호사님,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기술, 특허 기술 이런 거를 경쟁 기업이나 경쟁 국가에 이제 팔아넘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법이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그러니까 쫓는 자가 있으면 또 이걸 더 한 수 뛰어넘는 이렇게 나는 자가 있잖아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는 것처럼 수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그래요. 어떤 수법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과거의 판례를 보면 주로 이렇게 저장된 문서 내용을 복사하거나 출력 해석하는 방법이었다면 근래에는 뭐 IT 기술이 또 발전을 했으니까 수법도 다양화됐다 그래요. 주로 뭐 M&A나 인력 스카우트 과정에서 뭐 USB라든지 뭐 외장 하드, 뭐 스마트폰 촬영 등 그런 방법으로 많이 유출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USB 사용이 어려울 때는 카메라 폰으로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금속 탐지기를 피하기 위해서 신발에도 감춘다 그래요. 최근에도 뭐 컴퓨터 점검 업체 미국으로 그 직원들이 이직을 하면서 이런 수법으로 기술을 유출시킨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보안 장치들이 다 되어 있지 않을까요? 중소기업 경우에는 이런 보안 장치가 미비하다 그래요. 실제로 뭐 국정원이라든지 산자부 지금 미래창조과인가요? 뭐 특허청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가기관들이 공조를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고 뭐 보안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 비중 자체가 미미해요. 100억 정도 첨단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보안 위에서 배정되는 예산 자체가 0.05%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 확대해가지고는 어떤 통합적으로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내부 문서가 유출될 경우에는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겠죠. 함부로 이렇게 USB 꽂아가지고 그 어떤 문서 같은 거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아요? 잘 아시죠?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예 USB를 봉인을 한다든가 USB 그 포트를 열어주려면 위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아까 예산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R&D 투자가 17조입니다. 근데 이런 보안에 가는 건 100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핵심 기술로 지켜야 될 게 117개가 있고요. 그거를 관리하는 회사가 300개 됩니다. 특히 국가 이 기술로서 이 꼭 지켜야 되는 게 98개인데 이 100억이라는 돈은요, 진짜 어느 일개 한 회사에 보안 시스템 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예산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체계적으로 이런 대응 전략을 짜지 않는 한 이거는 뭐 수익성도 좋고요, 쉽고요, 처벌도 안 받는 그런 아주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요. 자, 이런 기술을 빼돌리는 사람, 자, 그 기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일단 아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일 것 같고요. 대부분이 연구원 뭐 이런 사람들이 많던데 주로 어떤 사람인지 또 그 기술을 빼내려는 이유, 결국 돈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다. 지금 전 현직 뭐 직원, 임직원들이 80% 이상이 이런 거 되고요. 재미난 그 통계는 뭐냐면 옛날에는 전직이 좀 많았어요. 한 67%가 됐는데 그게 57%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현직이 옛날엔 16%였는데 28%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현직이 많이 하는 그런 사태로 갖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 업체들이 그런 기술들,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데 체화된 기술이 있거든요. 그거를 베껴 나가는 그런 하는데요. 이게 대개들 뭐 우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800억 정도의 그런 재산상 가치가 있다면
대가를 한 10억 정도 받는 그런 비율로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50조 이상 지금 이 한 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인센티브와 또 내부 직원들의 그런 이 범죄에 들어가는데 저기 우리 정보 이런 관리하는 데 보면요. 직원들이 이런 기술을 빼기 전에 징후 나타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뭐 무기력하고 뭐 회사에 뭐 동기가 없고 뭐 이런 불만도 제기하고 예, 뭐 그랬을 때 빼나간다 그런 또 매뉴얼도 있습니다. 네. 이 스카웃을 되는 과정에서 USB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유출해서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보통 이 산업 스파이들이 이 자료를 유출하는 곳이 해외 기업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에서도 혹시나 이제 그 스카웃이라고 한다면 라이벌 기업들이 이렇게 이런 산업 스파이를 고용을 해서 기술을 빼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이 산업기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중국이나 대만, 러시아고요.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는 산업기술을 국내 업체에서 이렇게 유출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술보다는 영업비밀 유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업비밀이라는 거는 산업기술보다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선박 제조업체에 이렇게 물품을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이직을 해가지고 회사를 퇴사를 해가지고 창업을 하면서 내연 관계였던 그 원래 회사의 여직원과 이렇게 통모를 해가지고는 매입 단가 그리고 매출 단가를 알아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납품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 기술이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예, 국내에서는 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대기업보다는 아무래도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산업 스파이, 특히 보안 유출, 기술 유출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또 뭐 투자 문제 말고도요. 뭐 일단 인력 관리가 대기업처럼 그렇게 뭐 보수를 많이 준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하신 대로 그런 어떤 회사에 대한 비전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일 또 이 소위 말하는 유혹에 약한 게 항상 이 엔지니어들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기술에 굉장히 갈망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에서 이런 거 한번 협업을 해볼까 이러고 뭐 JDP라고 하는데 Joint Development Program 거기서 많이 나가거든요. 자기의 그런 어떤 포부라든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룰 때 그런 성취감 때문에도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러겠네요. 이게 각 기업 개개마다의 뭐 손실도 크겠지만 이게 국가적인 손실도 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이 산업 스파이로 인해서 끼치는 국가적인 손실, 그 피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정확한 통계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미국 통계입니다만은 한 해에 100조 정도의 피해가 있었답니다. 그 해에 이것으로 인해 실직된 사람이 600만 명이었습니다. 그 미국만 하는 게 아니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만 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인용을 해서 할 때 우리가 50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정으로 봐서 100만 내지 200만 명의 그런 어떤 실직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스파이 이렇게 뭐 USB에 뽑아가는 게 뭐 참 요새 많이 늘어나서 문제지만 합법적인 기술 유출 이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 대우 자동차도 지금 GM에 넘어갔지만 GM에 팔리기 전에 포드에 우선 협상권을 줬거든요. 그거 와서 우리나라 대우 자동차 기술 다 갖고 갔어요. 그리고 세계 17개국에 있는 자동차 라인 이런 영업 비밀 다 갖고 오고 그리고 투자 안 한다고 그랬고요. 쌍용 자동차도 그랬고요. 지금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펜텍에 한라 뭐 비조텍이라는 공조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외국에 팔렸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 친환경 자동차에 꼭 들어가야 되는 공조 시설이거든요. 이것도 외국으로 나갔어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겠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외국인에게 적군이 아닌 외국에도 이런 정보를 주는 자체에 대해서 간첩죄를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코노믹 이스파나시 액트라고 해서 1996년대에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새누리당의 모 의원이 이거는 간첩죄로 들어가서 형벌을 굉장히 강화해야지 이게 근절이 되지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놔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발의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예. 네. 자, 뭐 형벌 얘기 나왔으니까 변호사님 지금 뭐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좀 미비해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혐의를 그게 어떤 혐의가 해당이 되는지 또 그 혐의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산업 스파이로 적벌이 되면 영업상 비밀보호법, 그다음에 산업기술보호법,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간첩죄는 안 되나요? 아직은? 아니, 간첩죄는 아직은 안 되죠. 어떤 군사당 기밀이 아닌 국가에 또 적국에 대해서 공개한 경우가 아니니까 되는데 대부분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뭐 생계를 위해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은 집행유예로 끝나요. 그다음에 벌금 수준도 미미하게 그치고요. 작년에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표를 만들어서 상습적인 산업 스파이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9년까지로 해서 처벌을 하자 이런 기준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9년요? 근데 우리도 미국처럼 경제 스파이의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스파이법에서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일본에는 10년까지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도 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범죄 수익인데 이로 인한 범죄 수익을 몰수할 필요가 있어요. 형법상 원칙적으로는 임의적 몰수예요. 뭐 마약이라든지 뇌물 같은 경우가 아니면. 근데 이런 경제 스파이로 인한 국력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범죄 수익을 확실하게 몰수하고 그리고 아까 손해배상 문제점 제가 언급드렸는데 이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가서 손해배상 요건 입증 완화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변호사님께서 지금 법적 보완 대책을 좀 말을 예시해 주셨는데 기업 내에서 이렇게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제 수습을 할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예방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제가 반도체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 가서 신규 상품을 개발하는 연구소가 있었는데 거기 제가 출입이 안 됐습니다. 직원인데 왜 안 되냐? 제가 했더니 당국에서 위험 등급이 기술 유출이 높은 나라 국민들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러시아 직원들은 그 연구실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나라에서 체계적으로 뭘 잡아줘야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보안협의회라는 게 2004년도에 발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야무야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하신 것처럼 처벌이 솜방망이다 돼 보니까 뭐 이거는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요. 일본도 반도체 그 회사 가보면 일괄 공정을 한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자기 것만 알게 하고 남 거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도시바에 가면은 들어갈 때 눈 가리고 들어갑니다. 다른 이걸 못 보게. 그런 사내적인 이 보안 대책 이런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요. 이거 새 나가면은 범죄를 잡을 수는 있지만 기술을 돌려받을 수는 없거든요. 한 번 나간 기술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심하지 말고 이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양호 시사평론가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